네, 안녕하십니까. 한손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주의라는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뭐냐 그러면요. 과연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까지 모든 역사의 모든 예술가들은 단 한 번도 사실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술가들은 다 사실을 그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중세시대는 사실이 아니라 신을 그리고 종교를 그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과연 진짜라는 게 뭘까요? 진짜. 이 진짜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라는 것은 있는 것을 보통 진짜라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통 가짜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있다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싸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신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백날 얘기를 해도요. 얘기가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느냐? 이 사람 두 사람이 말하는 있음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 저 역시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어떤 것들이냐? 보통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 물리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만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뭔가 물질적이지 않은 무언가도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대부분 영혼이니 신이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 사람도 무신론자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있다 없다는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고 유신론자는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있다는 물질을 초월하는 다른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므로 중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 있음이 기준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나 있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로 있는 것을 그렸던 사람이 바로 중세입니다. 왜냐? 그 진짜로 있는 게 뭐죠? 신이죠. 인간은 별로 진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왔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인 것이고 별로 그렇게 진짜의 삶이 아니고 진짜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 어떠한 그 천국이나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진짜를 그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모든 예술가들은 항상 진짜를 그렸는데 굳이 구스타프 그루베의 그림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림들만은 사실주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낭만주의와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은데 낭만주의 그리고 그 전에 신고전주의들은요. 그림의 주제들이 대부분 다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전주의에 다비드가 있었죠. 다비드는 어떤 그림을 그렸죠? 지난번에 보셨던 마라의 죽음 혹은 조제프 바라의 죽음, 산맥을 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외젠 들로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어떤 것들을 주제냐? 역사적인 사건을 주제로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에는 어떤 주인공이 하는 무언가의 행동을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란 말은 뭐 이게 어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죠.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은 왕이겠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렇게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쩌면 선택받은 사람들이겠죠. 이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꾸르베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꾸르베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마르크스,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자본론이나 공산당 혁명을 썼던 그 마르크스 사상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꾸르베입니다. 실제로 꾸르베의 친구 중에서 누가 있었냐 그러면 프루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프루동은 어떤 사람이었었냐 그러면 막스에 경도된 부정부주의적 사회주의자였죠. 물론 나중에는 프루동도 막스와 결별하게 되지만 여하간 그러한 영향을 초기에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스가 뭐 했던 사람이죠?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뭐를 비판했죠? 부르주아들이나 이러한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을 하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분연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혁명에서 그것을 바꾸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그 공산당 혁명이나 이런 막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았으니 북그룹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특별한 순간이 역사적 순간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생각, 민중의 삶, 민중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꾸르베이 사상의 그러한 어떤 전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는 어떤 것이냐? 일상적인 순간에 민중들이 그들의 주제가 되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느냐? 99%의 일상이 더 중요한 것이 특별한 날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꾸르베의 그림이 바로 이 그림. 안녕하세요, 꾸르베씨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이 제목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꾸르베씨라는 안녕하세요 꾸르베씨라는 그림 이 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특별한 날 할까요? 일상적인 날 할까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뭐 제가 대학에 합격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일상적인 날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꾸르베 지금 한 명이 있고 이 세 명이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꾸르베입니다. 이 그림이 그린 꾸르베죠. 근데 이 꾸르베가 있고 맞은편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서 모자를 벗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브리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브리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었냐 그러면 꾸르베를 후원해주는 부르주아였습니다. 꾸르베를 후원해주는 부르주아였는데 이 꾸르베가 이 부르주아 앞에서 어떤 포즈를 하고 있죠? 무척 거만하게 목을 탁 쳐들고 있죠. 이러한 꾸르베의 모습과 반대적으로 브리아스는 어떡하죠? 상당히 공손하게 모자까지 벗고 그리고 하인과 사내께까지 대동해서 꾸르베에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꾸르베씨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는요, 누가 더 위에 섰습니까? 후원해주는 브리아스가 아니라 오히려 화가인 꾸르베가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부제가 있습니다. 무슨 부제냐? 천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천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꾸르베. 예술적 천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는 부르주아인 브리아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부르주아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 속에 있는 어떤 예술 혼과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요소들입니다. 그와 함께 꾸르베의 이 옷차림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차림을 보시면 상당히 남루하죠. 그런데도 상당히 건방지다라고 할 정도까지로 상당히 당당합니다. 그와 함께 뒤에 무슨 가방을 모이고 있는데 이 가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뭐가 맞느냐?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꾸르베는 화가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러 가는 일은 특별한 일일까요? 일상적인 일일까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사실주의의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안녕하세요 꾸르베씨라고 하는 그림들이죠. 이렇게 사실주의에 와서는 사실에 대한 관념이 바뀝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쟁 영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초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르베의 그림에는 항상 노동자들과 민초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들이죠. 지금 이 그림은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꾸르베가 1849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이 돌 깨는 사람들을 소재로 잡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꾸르베가 이 그림을 그렸을 당시 1849년도 당시에 돌 깨는 사람들은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하층 노동자였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뭘 했었냐 그러면 가장 간단한 어떠한 육체노동, 돌 깨고 그것을 돌로 나르는 어떠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가장 노동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즉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리는 장면이 지금 이 모습인데 여기에서 낭만주의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은요, 이 돌 깨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노인들의 모습이요, 일단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꾸르베가 철학적으로 누구에게 경도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막스에게 경도가 되어 있었는데 막스 이론에 따르자면요, 이러한 자본주의가 뭘 만든다고 보냐 그러면 노동소외 현상을 만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본주의에서 항상 소외되어 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회에서 소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주체성은 소외되고 그냥 한 사람의 노동자의 어떠한 노동력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꾸르베의 그림이죠. 그와 함께 낭만주의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낭만주의와 이 꾸르베의 사실주의가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낭만주의는 그렇게 한 사람들,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낭만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꾸르베입니다. 그러므로 이 꾸르베가 그리는 그림에서는요, 전혀 낭만적으로 그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그림도 보시면 상당히 전혀 뭐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죠. 상당히 남루하고 힘에 겨워서 정말 삐쩍 마른 어떤 그 노인과 그리고 아이의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지는 게 바로 꾸르베의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꾸르베는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 그러면, 예술가는 진실을 그리기 위해서는 현재 시간으로 열린 시선으로, 머리가 아니라 눈으로 그것을 제대로 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게 바로 꾸르베였죠. 그러한 꾸르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그리라는 어떠한 캐치프레이즈, 어떠한 명제가 나중에는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바로 인상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인상주의의 탄생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이게 꾸르베의 사실주의와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있는 그대로라는 말도 참 뭐랄까요, 참 애매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겠죠. 어느 쪽에 한쪽이 그 다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오빠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질 않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나는 항상 너를 있는 그대로 봤고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랑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남자가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가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내 안의 내면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뭐랄까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실증적 표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보는 것은 실증적 표면, 그러니까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 그대로를 말을 하는 것이고, 여자가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론적 본질을 말하는 것이죠. 본질, 내면에 있는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있는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꾸르베는 어느 쪽이었느냐? 실증적 표면을 말을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보이는 그대로 표면적인 것 그대로를 그리는 꾸르베의 어떠한 사고방식은 나중에 인상주의로 가게 되면서 인상주의가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상주의의 탄생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술도 인상주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모더니즘의 효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상주의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꾸르베에 대해서, 그리고 꾸르베의 사실주의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잘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꾸르베의 그림들을 많이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이렇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서 참 아쉽고요. 나중에 혹시나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 꾸르베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